운동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나요? 하던 운동이 지루해졌나요? 이 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스포츠에 푹 빠져 생활체육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동네 체육인들의 이야기. 유성우먼 스포츠 전현주 안다혜의 우리 동네 체육생활. 우동 오늘은 유행을 지나 스테디로 자리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풋살인데요. 풋살팀에서 활약 중인 박단호, 오세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풋살 5년차 빌드업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단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풋살 4년차 님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5년차, 4년차이신 거죠? 네. 네. 와,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풋살 하신 거겠어요? 예, 마스크 끼고 열심히 했습니다. 와, 맞아요. 제가 아까 살짝 식사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보슈팀에서 만든 영상을 보고 입문을 하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영상에 단호님이 나오셨대요. 제가 나왔나요? 네. 저 네. 원데이클래스를 참여하게 됐는데 영상이 있는지 몰랐네요. 오늘 그럼 지금 알게 네. 되신 거예요?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단호님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오세영님은 그때 영상을 보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보고. 그래서 5년차, 4년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신기했던 게 단호님도 보슈팀의 영향을 받아서 축구를 조금 시작해보겠다고 하셨고 세영님도 보슈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뭔가 서로서로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보슈하고 그 보슈팀 영상하고 단호님하고 세영님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이게 몰랐어도 여자들의 활동이 그냥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풋살에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장벽이 조금 느껴지고 그만큼 궁금한 것도 좀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미리 받아봤어요. 풋살 뭐든지 물어보세요. 첫 질문 현주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첫 질문은 교촌동의 교촌치킨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는데 혼자 하는 운동은 영 안 맞더라고요. 다른 운동을 알아보던 중 풋살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해본 것도 아니고 운동신경도 영 좋지 못해 스림에 민폐가 될 것 같아 고민이에요. 운동을 잘 하지 못해도 풋살팀에 들어가도 될까요? 운동신경이 안 좋아서 고민하는 분들 되게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뭐, 팀 운동이라서 개인 운동보다는 사람들과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민폐가 될까봐 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처음 그 운동을 처음 접했던, 처음 공을 차고 처음 공을 던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필스포츠 들어가면 다들 잘 챙겨주시니까 네, 편안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라면 되게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세영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라 팀 스포츠에 들어가가지고 민폐가 되면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다들 잘 챙겨주시고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잘 못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하나 좀 알려주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이나 코치님이 아니어도 그냥 좀 다른 분들에게 그냥 물어보면은 친절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이 성향은 원래 조금 팀 스포츠를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람이랑 만나서 하는 운동인데 오히려 혼자 하는 운동을 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제가 알기로 아이 성향이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팀 스포츠 어떤 매력이 아이에게 그런 용기가 생기게 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우선 일단 조금 분출구 같은 느낌이기도 했었어요. 그냥 멋있다. 평소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내향적이다가 한번 이렇게 막 달리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활동을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색다른 활동으로서 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단호님은요? 저는 사실 저희 팀이 아이가 많아서
운 좋게 아이가 많아서 아. 들어갔는데 제가 제일 활발하더라고요. 어. 거의 이 빼고는 아이 중에 제일 활발한 오.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히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가면은 뭐 자기 내향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냥 계속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색해지진 않아요. 맞아요. 확실히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모임이 뭔가 내향, 외향 이런 걸 생각보다 좀 덜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영님 답변 들으면서 약간 저는 희극인이나 아니면 배우 생각도 좀 많이 났거든요. 아. 왜냐면 되게 내향적인 배우분들이 다 희극인 많은데 딱 카메라 탁 켜지면 달라지는 것처럼 세영님도 풋살장에서 신발 딱 신고 공차면 눈빛부터가.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복명동 눈으로 풋살님의 질문인데요. 저는 풋살을 하지는 않지만 골대녀를 자주 보는데요.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서로 얘기 많이 해줘! 더라고요. 암호를 정해서 사인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공을 보면서 격하게 뛰어다니는데 콜사인이 들리나? 저 암호는 다 외워지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만큼 콜사인이나 소통이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 사실 저도 막 신경 쓰느라 잘 들리진 않거든요. 그래도 엄청 그래서 크게 말하라고 해요. 소리를 최대한 크게 지르라고 해가지고 뭐 나 달라, 나 나왔다, 나한테 패스해달라, 아니면은 뒤에 수비가 붙는다, 약간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공을 보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막 이렇게 공만 보고 뛰느라 너무 정신이 없는데 뒤에서 뭐 수비해, 뭐 해 하면 들리나요, 그게? 크게 말씀하시면 들려요. 그래서 완전 크게 하면은 안 보고 그걸로 패스를 해주거나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달라고 하면. 하네요. 단호님은 좀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은 아이 중에선 이라고 하셨으니까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그나마 저희 팀에서 제가 계속 콜사인 지르는 오. 편이거든요. 그 다른 분들이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지르지만 네, 안 들으실 때도 있고 듣고 그대로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콜사인할 때 주로 소리도 치지만 손도 흔들고 혹은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서로 간에 약속해놓은 것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두 분 다 그런 게 있나요? 각 팀에서? 저희는 없어요. 없구나.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있는데, 약간 킥인을 하거나 코너킥을 할 때, 세네 가지 전술을 짜서 가거든요. 그래서 1번 한다 그러면은 1번 자리에 있어야 되고, 2번 하면서 차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콜사인을 맞추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수비가 앞에 있고, 내가 이쪽으로 갈 건데 이 공간으로 줘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수비가 금방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주기도 해요. 나 여기로 뛰어갈 거니까 여기로 줘. 약간 이런 사인으로 말 안 하고 약간 눈빛이나 약간 손짓으로도 쓰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소리로 하는 편이긴 해요. 골대녀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아까 세영님이 말씀해주시던 세트피스를 뭐 1번부터 4번까지 정하기도 하고 거기서는 막 수박, 막 사과 막 이래요. 맞아요. 진짜 이래요, 진짜. 골대녀에서 보면 막 수박 이러면 갑자기 막 삼각대로 막 이렇게 쫙 막 이러고 맞아. 막 그리고 뭐 사과 이러면 막 헤딩을 막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그 팀에서 다 정해가지고 그걸 외워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가 보면 다른 팀에게 약간 어떤 전략을 쓰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들끼리 약간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자꾸 보면서 저거를 실제 풋살장에서 정말로 할까라는 궁금증이 너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1번, 4번 말고도 다른 암호도 쓰셔본 적이 있는지. 없나요?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요? 근데 저도 처음 들어요. 그래도 세영님네 팀은 뭐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정해두긴 한다는데 그런 것도 정하지 않고 바로바로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대회는 안 나가봐서 네, 아마 대회 나가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말 연습 경기나 아니면 평소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그런 경기에서는 잘 쓰지 않는. 네.
저희 팀은 그래요. 저희 팀도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고 경기 그 대회를 위한 연습할 때 많이 쓰는 것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두 분 다 대회 경험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저는 없어요. 없으시고. 저는 있긴 한데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대회랑 일반 경기할 때랑 많이 다른가요? 분위기나 이런 전략을 세워서 콜링하는 거나 그런 게 좀 많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우선 전 엄청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그게 가장 큰 게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몸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오히려 저는 대회 때도 그렇고 뛰다 보면 저는 이미 1분이면 숨이 막혀서 대회 나가도 그냥 똑같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굳어서 잘 경기력이 안 나오는 편인가 봐요. 저의 경우는 조금 그런 편이긴 해요. 약간 분위기가 약간 비장한가요? 경기장이? 근데 제가 그냥 엄청 비장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 대회라는 이름이 주는 뭔가 좀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풋살은 원정 경기라는 게 있어요. 친선 경기란 것도 있고 그래서 주로 풋살 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타 지역을 가서 원정 경기를 뛰거나 아니면 아는 팀끼리는 친선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것도 대회랑은 완전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직접 뛰진 않았는데 저희 팀에도 약간 다른 팀이랑 친선 경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되게 진지하게 임하세요. 약간 장난치듯이 뭐 그렇게 재밌게라기보다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그 교체도 해가면서 빡세게 조금 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러면은 친선 경기는 네.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친선 경기는 많이 해봤어요. 어때요? 친선 경기는 좀 더 몰입을 하고 집중도 하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수로 부딪히면 평소보다 좀 더 미안해. 초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정도.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운동 인프피 수십가님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풋살하고 싶은데 혼자 입문하기엔 좀 떨려서 친구를 꼬드기고 있는데요. 저는 완전 승부욕도 강하고 부딪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는 늘 침착하고 판단력이 좋아요. 그래서 둘이 같은 팀에서 활약하면 진짜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친구는 에이, 또 운동은 다르지 하고 넘어오질 않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성격에 따라 포지션이 많이 갈리나요?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꼬드겨야 할까요? 와, 이분 꼭 친구분이랑 풋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이 두 가지인데 우선 성격과 포지션에 대한 질문부터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되게 호전적인 분들은 막 공격수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침착하신 분들은 뭔가 수비수를 할 것 같고 하는 그런 약간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맞아요. 약간 미디어로만 풋살을 접해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궁금해요. 실제로 이게 성격이랑 좀 포지션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뭐 그런 거 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감독이 지정해줘서 해줬다 뭐 이런 건지. 네. 약간 성향은 수비 성향이 조금 잘 맞거든요. 그냥 뒤에 내려와서 받쳐주고 싶은데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그 수비를 하기에는 좀 덜 단단한 것 같다고 판단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 공격에 가까운 그 미드필더 쪽에 좀 서 있거든요. 미드필더라는 게 중간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돌아다니면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패스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육각형 인재들이 보통 그렇게 다 잘하지 않나요? 작은 육각형. 소심한 역할이야. 네, 감독님이 봤을 때는 공격형 성향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더 공격을 주문하는 건 아닐까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순발력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쪽에 조금 배치해 놓는 것 같습니다. 좀 공격형은 순발력을 더 요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치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고 나가는 형이 더 필요하다면 성격과는 약간 다르더라도 신체적인 밸런스에서 약간 좀 순발력이 좋으면 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수비는 그러면 어떤 신체적 밸런스 능력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 조금 좀 단단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단단한 사람?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이 상황을 잘 볼 줄 알면서도 그 컨트롤 능력이 조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수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지시를 맨 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역할이 수비에 더 적합한가 봐요. 네, 아무래도 뒤쪽에 있으면 잘 보이니까 주로 저희 팀에서는 그 골키퍼 하시는 분이나 뒤에 수비로 계신 분이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공격이랑 수비랑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감독님이 정해주시진 않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아. 그냥 공 올라가면 공격 근처에 갔다가 내려오면 수비 갔다가. 근데 궁금한 게 5분이시잖아요. 네. 5대5로 매치를 하잖아요. 네. 그럼 골대녀를 보면 모두가 다 공격하다가 한 명도 수비에 안 남아있으면 감독님이 화를 내시거든요. 그런데 단호님이 계속 뛰어다니시면은 사실 공격에 더 가까운 플레이어가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담담하신다고요? 네, 설득당했어요. 되게 두 분이 살짝 비슷한 포지션인 것 같기도 한데, 그 골대녀에서 보면 가장 많이 뛰어다니고, 가장 많이 감독님한테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라는 소리를 듣는 포지션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소모가 되고, 여러 부대를 많이 뛰어다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뭔가 두 분이 체력이 좋으시고, 돌파력이 있으시고, 잘 달려서 그렇게 그 포지션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뭔가 그 성격 그 자체라기보다는 운동 성향이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세영님도 평소에는 되게 침착하고 잔잔하신데 또 운동을 할 때는 돌파력도 있고 체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순발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다무님도 평소에 되게 잔잔하니 침착하신데 또 그 경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신다고 해서 저도 되게 의외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성격 말고도 운동 성향이 따로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쯤 되면은 두 분 다 하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기술이나 잘하는 기술도 궁금하거든요. 좋아하는 거는 제가 골키퍼로 들어갔을 때 어시스트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냥 저희 여기선 골키퍼가 그 스로우 던지거든요. 손으로 잡아서. 근데 이게 멀리 가면은 이제 공격수가 차가지고 그냥 바로 골 넣는 건데 그럴 때 약간 조금 맨 뒤에 있는데 좀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조금 짜릿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재밌어 합니다. 그런 거 골대니에서 한두 번씩 나올 때 진짜 저도 환호를 지르거든요? 저게 된다고? 하고. 되게 그런 걸 좋아하시네. 골키퍼,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축구는 골키퍼가 따로 있잖아요. 네. 풋살은 골키퍼가 따로 없나 봐요? 대회를 나갈 때는 따로 정해져 있긴 한데 그냥 저희끼리 훈련할 때는 시간 맞춰서 몇 분씩 돌아가면서 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골키퍼를 제일 잘 보는 사람이 대회 나갔을 때 골키퍼를 보시나 봐요? 네. 그럼 골키퍼 훈련은 따로 안 하시나요? 대회 나가기 전에 해요. 단호님은 어떤 스킬을 좋아하시거나 잘하는 스킬 있어요? 저는 드리블 좋아하거든요. 손 놓고 인아웃으로 드리블 하는 것도 재밌어하고 우와. 경기 중에 짜릿할 때가 그 수비 돌파해서 뛰어나갈 때 너무 좋아요. 야, 진짜 멋있다. 이거는 체력이 좋아야 돼요. 아, 진짜 뛰다가 결론은 체력인가요? 맞아요. 1분만 뛰어도 첫 끝까지 진짜 토할 것 같거든요, 가끔씩은. 근데 그걸 다 제친 거잖아요. 지금 자랑하시는 거 맞죠? 아니요, 재밌다고 하는. 할 수 있으니까 재밌죠. 네, 그런가 봐요. 와.
혹시 풋살에서 약간 몸싸움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경기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격하게 부딪혔을 때는. 서로서로 약간 이렇게 몸싸움을 그렇게 격하게 하는 경우가 흔한지, 그리고 하고 나면 그 구장 내 분위기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몸싸움은 사실 그렇게 막 격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팀 내에서 경기를 할 때는요. 그리고 몸싸움이 팀 내에서 경기를 하고 일어났다고 해도 분위기가 나빠지진 않거든요. 서로 다쳤으면 뭐 걱정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이 경기 중에 일어난 감정이 없는 그 공을 놓고 하는 몸싸움이기 때문에 뒤에 따로 남는 감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대회 중에는 잘 모르겠어요. 태영님은 혹시 대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제가 뭐 직접 당한 건 아닌데, 저희 팀이 좀 큰 몸싸움을 약간 당해서 약간 튕겨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약간 중단되고, 파울도 선언되고 약간 그렇게 되긴 했었는데, 저희 팀도 약간 강우님 팀처럼 그렇게 격하게 몸싸움을 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 대회 나가면은 풋살 팀들이 실력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몸싸움을 격하게 하는 데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중에도 약간 몸싸움을 하거나 그런 거를 조금 배우긴 해요. 네. 해야 된다. 약간 우리도 이제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몸싸움 잘 하시나요? 숨겨져 나가는 편. 네, 그러면 가르침을 받을 때, 뭐, 몸싸움을 해라까지만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쳐라 막 이래요? 약간 이렇게 치면 파울이고, 오. 약간 여기서 이렇게 팔로 미는 게 아니라 어깨를 넣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완전 기대면 안 되고, 얘를 밀치고 뛰어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뭐 골대녀를 보다 보면 옷을 약간 잡아당기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심하게 잡아당기면 파울인데, 좀 아리까리하게 해서 파울이 안 나고, 뭐 시청자들끼리는 이거 파울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경우가 많이 있나요? 실제 경기에서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잡아당겨야지 해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격해지다 보니 약간 이렇게 잡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이 보기에도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순간에 다 파울을 주진 못하는데 약간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이렇게 빼고 싶어서 저는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빼면은 잡히는 경우도 살짝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좀 화나지 않아요? 그냥 심판분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편이군요, 세영님은. 아니면 이제 빨리 빠져나오거나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무언에 막 엄청 기를 맞았어요. 심판한테 나 진짜 억울하다. 팔을 막 이렇게 막 펼치시고. 오. 아무래도 심판이 짱이니까. 괜히 이 선수랑 감정 싸움 하느니 맞아요, 심판한테 맞아요. 빨리 요청하는 게 낫죠. 단우님은 안 질 것 같은데. 저요? 대회는 안 나가봤지만 그냥 팀 내에서도 그냥 어깨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미는 건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제 체격이랑 비슷하게 앉아요. 왜냐면 웨이트를 해서 하체 근력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크시면 제가 지긴 좀 밀리긴 해요. 약간 체격에서 차이가 있다는 키를 보통 말하잖아요. 키와 덩치 다 포함해서. 키와 덩치 다 포함해서. 약간 키가 그래도 체격이 덩치가 작더라도 키가 좀 크면 유리할 것 같거든요. 골대녀에서 모델팀 키가 크니까 헤딩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거든요. 쭉쭉 잘 뻗으니까. 어때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공 멀리 가면 발 좀 더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키가 작으면 좀 더 달려가서 잡아야 되니까 그런 점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 5년, 4년 하셨잖아요. 5년, 4년의 풋살 기간 동안에 계속 꾸준히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눈 오는 날도 하고, 비 오는 날도 하고, 날씨 변화 다 타면서 운동을 했는데, 어떨 때가 제일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 왔을 때 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추운데 묘하게
나는 몸은 뜨거워 있는데 눈은 내리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눈 왔을 때, 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두 분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비 왔을 때. 우중 러닝도 좋은데, 우중 비 올 풋살을 때는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재밌거든요. 어때요? 이게 땀인지 빈지 모르겠는데 약간 사람들이 조금 광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평소보다 더 격해지고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네. 동의해요. 이 젖는 걸 개의치 않는 나 자신. 스스로 멋지구나. 약간 해방감이 느껴지기도 네, 하잖아요. 맞아요. 평소에라면 비를 피하고 막 우산 쓰고 했을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네, 이 빗 속으로 뛰어들어서 뛰는 거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세영님도 우주 풋살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꽤 있는데, 정말 약간 그, 광기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뭔가, 이렇게, 눈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가면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머리 막 넘겨가면서 머리 막 다 이렇게 되고, 그럼 진짜 우중 풋살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정말 좀 광기가 보여요. 왜냐면 진짜 비 와서 보통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그 비를 뚫고 다 젖고 바닥도 비가 젖어 있는데 웅덩이가 있는데도 차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공이 원하는 대로 안 나가거든요. 근데도 무조건 차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보 와, 가다 멈추고. 낭만 있다. 그래서 빗속에서 막 콜사인도 막 소리치고. 풋살은 낭만이죠.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낭만까지 있는 스포츠인 줄은 몰랐는데 네, 역시 그러니까요. 스포츠 하면 약간 낭만인가 봐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아까 그 질문에서 딱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네, 친구를 어떻게 꼬드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업하고 꾸드기는 시간이에요. 풋살 매력발산! 사실 스포츠를 영업하려면 운동하면서 가장 멋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짱이거든요. 풋살을 하면서 이땐 내가 솔직히 좀 찢었다. 아니면 나 이거 할 때가 가장 멋있다. 할 때가 언젠가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방금 좀 멋있었던 거 같아. 맞아. 그런 순간 오지 않나요? 솔직히 우중 풋살 할 때가 좀 취해서 하잖아요. 취하긴 하는데, 그냥 그, 달리는 게 재밌고 약간 그, 약간 해방감이 있는 거지, 그 우중 풋살 때는 그 멋있는 게 나오기 조금 쉽지 않거든요. 실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찢었다? 근데 대체로 약간 골 넣었을 때 약간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단우님은 아무래도 그 예. 공격수들을 샥샥샥샥 제쳤을 때 좀 찢었다 했을 것 같은데요? 제치고, 네, 맞아요. 제치고 나갔을 때. 어. 1대1 돌파를 연습을 많이 하는데 진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어쩌다 이걸 성공을 하면은, 나 배운 거 써먹었네? 이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그 골대 근처에서 어시스트를 되게 잘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 어시스트를 받고 바로 골이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 약간 일반적인 그냥 풋살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넣은 게 아니고 네. 그냥 어시로 끝난 거면 오히려 좀 더 아쉬울 수도 약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직접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팀 스포츠니까 이 사람이 넣는다고 이 사람이 1점을 받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수비든 뭐 어시스트 하는 공격수들이든 다 재밌습니다. 맞아요. 이게 조금 의아한 포인트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 가끔씩 싸우거든요. 왜 자기한테 공 넘기라고 했는데 공을 안 넘겼냐 해서 가끔씩 싸우는 거를 보는데 오히려 여기는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시스트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다고나 할까? 그런 성향들이신 건가 봐요. 그렇진 않아요? 네, 어시스트를 하면 더 재밌고 뭐 제가 골 넣어도 당연히 좋고 싸우진 않고. 네, 왜 싸우는지 모르겠네요. 안 싸워봐서 네, 다음에 저도. 싸우면 꼭 말씀드릴게요. 네. 그 볼테녀에서도 골을 제일 많이 찬 사람 순위 다다닥 나와가지고 막 1등한테는 막 상품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볼테녀만 본 제 입장에서는 저거 내 기록으로도 약간 통산이 안 되고
내가 좀 잘하면 더 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시로만 끝나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건 시스템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음. 거기서는 확실한 보상이 있는 거고 저희는 그냥 진짜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어쨌든 풋살이란 그 팀 스포츠 아래에서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약간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 자체에 좀 더 즐거움과 약간 희열을 느끼시는 네, 멋있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속이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저도요. 아니에요. 선물 준다면 선물 준다면 열심히. 싸워볼 만하지 않나. 안마의자 이런 거 주거든요. 안마의자요? 네. 그러면 발가락 대고 내 거지 아니야. 해볼 만하지. 풋살 양말 주는 게 아니라 안마의자를 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싸워볼 만도. 싸워볼 만큼.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단호님하고 약간 세영님 하는 그 장면이 좀 상상이 되기도 하고 상상을 하면 되게 멋있어요. 되게 그 우중 풋살 얘기도 그렇고 낭만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팀 안에서 뭔가 골이라는 그런 점수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에 되게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막 이런 장면 만들어냈다면 되게 짜릿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 이런 장면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 추천할 때 이런 사람한테 추천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풋살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하는 거를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뛰는 거 좋아하고 팀 스포츠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비슷한 이유로 또 시작을 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면 충분히 약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스포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혼자 하는 운동보다 같이 하는 운동, 팀 스포츠에 약간 매력을 느끼고 싶은 사람. 네. 좋네요. 단호님은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저는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되게 감정도 많이 쓰고 직장에서 나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이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풋살화를 신고 공을 차는 순간 다른 사람? 네, 다른 생각을 못 해요. 그냥 계속 이 공을 제대로 차는 거, 드리블 하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있던 제 진짜 저는 있고 이게 진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세상과 공과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낭만 있네.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네, 그게 좋아요. 아, 낭만이 있어야 되니까. 한 케이지로 공간 분리가 또 딱 되잖아요. 네, 거기를 맞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네. 뭔가 딱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지치고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약간 일상에서는 솔직히 거의 다른 공간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소리치거나 아니면 뛰거나 보통은 발사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풋살 이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경험이 사실은 모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물론 신체도 발달을 하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순간이 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예 다른 공간 안에서 그 공과 그리고 팀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는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페르소나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스포츠다라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드네요. 지금 5년, 4년 하면은 솔직히 하다 보면 좀 질릴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 질려요. 제가 계속 원하는 이 기준 이상을 항상 못 넘기니까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그 기준 이상이라 못 넘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은 비교한 건 아니고 내가 이 기술로 이걸 써먹고 싶다 하는데 잘 안 써먹어지거든요. 그런 거.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완전 똑같아요. 저도 늘 만족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약간 스포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더 잘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약간 계속 그런 생각에 그만두기엔 조금
아깝다고 해야 되나? 좀 그만둘 수 없다. 지금 아, 여기서. 좀 네. 할수록 욕심나는 네, 스포츠. 맞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4년, 5년을 했는데 계속 욕심이 나지?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니까요. 못하는 게 많아. 그만큼 뭔가 안에서도 새롭게 계속해서 네. 약간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정진해야 될 게 많고, 그런 스포츠인가 봐요. 너무 신기하다. 기술도 왜냐면 다양하고, 음. 네. 포지션도 다양하고, 상황도 계속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팀끼리 약간 발 맞추는 기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네. 할 게 계속 많아요. 되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 공터 나가서 계속 공을 차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저희처럼 이 방송 듣고 풋살 해보고 싶은 사람 분명 생길 것 같은데 풋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풋살은 일단 근처에 있는 팀 하나 찾아서 거기 한 달만 먼저 등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네, 그냥 고민 많이 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더 어. 좋으니까 고민할 시간에 바로 그 인스타에 지역명이랑 공목명 같이 붙이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그냥 문의해보고 한번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인터넷 서칭이 주로 원활하게 되나 봐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오. 요새는 또 그 지역별로 풋살팀이 진짜 많이 생겨가지고 근처 풋살팀 찾아가지고 연락해보시면 일주일에 그러면 몇 번 수업이 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2번 했어요. 목토 이렇게. 저희도 2번 있는데 한 번씩만 할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주 1회로 할 수도 있고 주 2회로 할 수도 있어요. 좀 주 1회로 하면 부담은 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격렬한 운동을 일주일에 2번씩 처음에 시작을 한다 하면은 조금 마음에 심적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공감 못하고 있어요. 한참 팔팔할 때라 그래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부러워요. 그 에너지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희 팀 이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2번이 아쉽다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와, 네. 저희도 2번 하고 따로 다른 데 가서 경기 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와, 진짜 풋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에너제틱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재밌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냐면, 보통 운동을 등록해놓고 기부천사로 안 아. 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맞아요. 9번을 했는데도 다 채우고 또 아쉬워서 또 다른 데로 가서 축구를 하신다는 게 그만큼 풋살이 정말 매력이 있는 스포츠구나, 되게 재밌는 스포츠구나라는 게 확 와닿네요. 멋있습니다, 진짜로. 약간 그 점도 조금 색다르고 매력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스포츠들은 뭔가 헬스장에 등록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학원을 다닌다던가 이런 건데 풋살은 내가 풋살 그 팀의 약간 팀원, 단원이 되는 그런 딱 그걸로 시작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물론 훈련도 받고 교육도 하는 거지만 또 바로 내가 소속감을 뭔가 느낄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좀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도 여러모로 좀 매력이 많은 스포츠니까 우선은 한번 바로바로 등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담요님 말씀대로 고민하기보다 한 달을 끊어놓고 네. 일주일에 2번 아니면 한 번을 해보는 게 또 모르잖아요. 이렇게 듣고 등록했다가 이제 다른 분들처럼 막 4번 하고 3번 하고 그렇게 될 수도 맞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듣고 나서 뭔가 민폐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정말 꼭 한번 등록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세영님 방금 전에 고개를 막 세차게 해주셨거든요. 민폐란 없습니다. 진짜요? 네. 멋있어요. 오히려 팀원들 많아지면 저흰 좋아요. 좋죠. 네. 더 같이 많이 할 수 있는 분들 늘어나니까. 맞아요. 너무 안심이 되네요, 정말. 약간 처음이어서 민폐라는 게 몰라서도 있지만 공을 발로만 해본다는 게 되게 심리적 장벽이 크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러셨잖아요, 단우님도. 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걱정이신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인생에서 살면서 공 한 번도 안 차봤어요. 근데 이번엔 좀 풋살팀 들어가서 차고 싶어요 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바로 차보세요. 안 차봤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맞네. 좀 말을 잘한다. 막 명언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요. 막. 네. 그러면 약간 생활
스포츠로 약간 삼고 싶은데 비용은 조금 얼마나 드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해요. 완전 아무것도 저는 풋살에 대해서 몰라서 처음 들어갈 때 뭐 풋살화는 어느 정도 하고 또 한 달 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세영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저는 풋살화를 처음에 살 때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 발도 작고 해서 키즈 풋살화로 신었거든요.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거랑 그 한 달에 그 동호회 회비가 4만 원 정도여서 따로 아니잖아요. 운동복은 그냥 자기가 입던 운동복 편한 거 입으시면 되고 그 정강이 보호대나 스타킹 정도 따로 구매해야 되는 걸로. 입단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회비가 4만 원이고 입단 비용은 아마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네, 들어가는데 조금 들어서.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비용을 또 한 번 더 내는 거네요. 네, 동호회에 이제 들어가려면 그 입단 비용이 있어요. 신기하다. 저희는 팀보다는 클래스 느낌이어서 한 달에 주일회에서 8만 원이에요. 주일회는 15만 원이고요. 거기에 뭐 코치님 2시간 동안 계속 같이 훈련이랑 경기 챙겨주시고 구단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풋살화도 사실 처음 하시면은 안 사셔도 돼요. 그래요? 그냥 가서 그냥 신던 운동화로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사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팀은 그러거든요. 운동화 또 신고 와도 된다고. 아무래도 풋살화는 조금 여기 특성이 있는 게 브랜드마다도 발 사이즈나 그런 게 좀 다르고 저는 예전에 아디다스 키즈를 신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스타일은 볼이 좀 얇고 발에 살이 없고 발폭이 워낙 좁은 편이라 다른 미즈노나 이런 거 유명한 브랜드 많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 아디다스의 키즈화를 샀었거든요. 근데 두 분도 그 풋사르가 좀 사이즈가 다 다르다 보니까 권유를 처음부터 사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팀에 가셔서 그 풋살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브랜드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런 이야기 듣고 비교해보고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영입은 입단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약간 클래스처럼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방식이 조금 다른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나는 완전 처음이고 더 풋살을 좀 더 배워보고 싶어 하면 담임님처럼 그렇게 클래스 형식으로 들어가는 데를 약간 컨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세영님처럼 입단식으로 좀 더 팀에 약간 소속이 되고 팀원으로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세영님처럼 그렇게 팀에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저 골대녀 봤을 때 따로 수업을 받더라고요. 동호회 형식이 아니라 아예 1대1 강의도 하던데 그런 건 두 분 안 하세요? 네, 저는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보긴 했는데 그 저희 팀 감독님이 따로 클래스를 그런 식으로 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세요. 그래서 경기는 안 하고 기본기만 빡세게 이렇게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것도 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희 팀 사람도 그렇고 그냥 다른 분들도 그렇고. 약간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1대1 강의를 주로 하고 처음에는 조금 즐겁게 하고 싶다 하면 아무래도 동호회에서 다 같이 배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풋살을 좀 컨택하고 시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되게 재밌네요. 흥미롭다. 진짜 흥미롭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저희들의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몸이 들썩였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찍먹 해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입문하셔도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다들 또 고개를 다 끄덕끄덕. 정말로 환영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컨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풋살의 능력을 널리 알리셨는데 마지막 두 분의 소감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풋살 한지 조금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하면서 약간 제가 생각했던 풋살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너무 즐거웠고
또 약간 다른 팀에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쵸. 자세히. 그래서 뭔가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다른 점도 있어서 좀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풋살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처음 해봐서 풋살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넓고 깊게 해봐서 더 풋살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낭만. 네. 낭만, 진짜. 매력 있어. 진짜. 사랑이 깊다. 진짜. 약간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해요. 또 4년 차고 5년 차고 오래 하셨으니까 나에게 풋살이란? 페이지 밖의 세상. 오. 이렇게 말하면 느끼는데. 괜찮아, 안 느끼해요. 괜찮아요. 실제로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풋살을 하지만 이게 탈출구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역시 문학소녀셔서 이분이 아. 생각보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거든요. 네, 티가 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생각보다. 혜영님에게 와. 풋살이란? 나에게 풋살이란? 진짜 진지하게 너무 생각하는 진지한데? 중요한 거거든요. 오.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너무 다양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사이에 또 다양한 감정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 처음에 떠오른 단어는 약간 짝사랑이었거든요. 멋있다. 마음 아파.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이요? 망사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되게 문학소녀분이 잔인하시다. 길어서. 네. 그냥 뭔가 되게 좋아하고 막 엄청 행복한데 조금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날 그만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약간 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재밌고 사람은 좀 행복합니다. 아, 약간 4년 동안 짝사랑한다고 놀렸는데 방금 전에 근데 오히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오래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나는 그 마음과 약간 연결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랑이 마지막엔 풋살과 결혼을 하실 건지. 결혼? 내가 약간 비혼주의라 결혼까지는 힘들다.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어렵고. 결혼 안 해야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사랑으로 남겨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남겨두는 것으로. 네. 좋아요. 그럼 각자 언제까지 풋살하고 할 것 같아요? 저 무릎 괜찮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우와. 무릎 맞아요. 풋살 직전까지? 수술하고 나서 할 수 있으면 회복이 된다면. 네. 일단 무릎이 멋있다. 허락하는 한. 그래서 근력을 열심히 키워야겠어요. 허벅지랑. 60살에 100발에 할머니 풋살단 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실버 풋살 대회 나가야죠. 실버 풋살. 나가야죠. 배드민턴 쪽은 실버 대회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나이대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기는 많잖아요. 풋살도 이제 앞으로 줄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하시는 분들 나이 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들 딱 그 푸른 잔디바디에. 풋살화 신고 그러니까. 곰따라 뛰어다니기. 멋있겠다.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중간중간 빵빵 터지기도 하고 덕분에 굉장히 풋살의 매력을 좀 다층적으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내내 풋살의 매력을 정말 많이 알려주신 단원님, 세영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음성과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은 풋살로 찾아왔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스포츠로도 찾아올게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 안녕!